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7번을 내놓고도 성과에 대해 언급조차 안 할 정도로 아주 폭망했죠.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오늘은 그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려 합니다. 큰 틀은 이렇습니다. 지난 4년간 정부는 주거 공공성 강화를 부동산 정책의 기조로 삼고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지난해부터 공급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2017년 6.19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말은 좋죠. 주택시장의 안정성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적 대응 방안이라고 해요.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민간 택지 전매 제한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규제 지역 내 최대 3주택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재건축 주택 공급을 1주택, 최대 2주택으로 줄였죠. 이게 뭔 소리냐? 집을 사는 게 문제다, 사기 어렵게 하자, 이겁니다. 같은 해 파리 대책도 내놨어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 6.19 대책 이후에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 규제책을 강화했죠. 추가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상향, 규제 지역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이 금지됐습니다. 집을 못 사게 하는 범위를 늘렸다, 이 말이죠. 같은 해 9.5 대책입니다. 파리 대책 후속 조치예요. 자,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 과열 지구로 추가 지정됐죠. 자, 여러분, 부동산 거래를 줄이게 하면 집값이 낮아집니까? 이미 가지고 있던 부동산은 오르죠.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적으면 뛰죠. 같은 해 12사 대책을 내놓았는데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융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으로 대출받는 걸 어렵게 한 거예요. 상환능력이라는 게 부자들이 높잖아요. 서민이 집 사는 것을 막은 거다. 그럼 어떻게 되냐? 주식의 통정거래 같은 게 되는 거죠. 가격이 그들 사이에서 뜁니다. 통정거래라고 하냐? 들어봤지? 들어본 거랑 해본 거랑은 다르지. 그리고 11.29 대책, 주택복지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수요 억제 중심의 대책만 이어오다가 6개월 만에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둔 발표예요. 한마디로 공급을 막으니 뛰는 거나 한 거죠. 아니면 여태 막아서 뛰었으니 이제 다듬기 시작하는 거겠죠.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20만호씩 공적지원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12.13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인데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요. 자, 그 내용은 집주인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 임대차 시장의 데이터를 확보 분석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집 가진 사람을 조사하는 겁니다. 세금 올리기 위한 거죠. 2018년 6.28 대책은 주거종합계획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는 건데 실태조사를 하니 뭔가 더 캐야겠구나, 그래야 세금을 걷겠구나 하는 거죠. 7.5 대책은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 공동주택으로 가게 한 거죠. 88만 쌍의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만 가구, 청년 75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 827 정책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추진, 투기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 강화인데 과열지역을 강제로 규제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집을 사려고 돈을 준비하면 집을 삽니까? 안 삽니까? 이거는 투기지역을 더 광범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9.13 대책은 주택시장의 안정화 대책입니다. 규제지역이 확대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갭 투자가 늘죠. 그러자 고가주택 세율을 인상했습니다. 그냥 세금을 높인 거예요. 살고 있는 집 건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투기는 잘 팔리는 집을 사는 거죠. 고가집은 잘 팔리는 집이 아니라 마니아층의 수요인 셈인데 이걸 건든다는 건 그냥 세금 더 걷고 서민들에게 욕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자, 9.21 대책은 수도권 주택 공급의 확대 방안입니다. 8.27 대책이 수도권 공급인데 이제 그 수량을 정해주면 어떻습니까?
수도권 지역 30만 호, 1차 공급은 3만 5천 호 규모며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대규모 택지 개발을 중심으로 26만 5천 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뭔가 한정 판매 같은 느낌이죠. 12.19 대책은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1차에 이어 2차 공급 계획을 발표한 건데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요런 것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해서 서울까지 30분 내 출퇴근이라는 광역교통망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자, 지역도 가깝고 좋아요. 마감 임박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2018년은 본격적으로 가격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9 대책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집주인에게는 세금을, 임차인에게는 내 집 마련의 절실함을 강제한 겁니다. 자, 4.23 대책은 주거 종합 계획을 발표하는 내용인데요. 위랑 동일한 내용이죠. 공적 임대를 늘리고 주거급여를 110만 가구에게 주겠다. 전월세 자금을 26만 가구에게 주겠다. 자, 이런 지원으로 생색내기하고 정비사업은 까다롭게 했습니다. 재건축을 어렵게 한다면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일단 신규 단지는 오르겠죠. 기존 지역을 손 못 대게 하니까. 57 대책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이 발표됐죠. 같은 맥락이죠, 이것도. 자, 1, 2차에 이어서 11만 호에 달하는 3차 공급 계획입니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신규 3기 신도시죠. 812 대책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입니다. 여태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또다시 상승이 되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한 거죠. 이게 마치 운동장 평탄화 작업 같은 느낌이에요. 올리고 다시 평평하게 하고 그 위에 또 올리고 이런 느낌이죠. 11 대책은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으로 다시 규제를 강화한 겁니다. 이른바 핀셋 구역 지정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11.6 대책은 위에 얘기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 적용하겠다고 한 거죠. 그 대상 지역이 강남 4개구 22개의 동과 마용성 4개의 동, 그리고 영등포구 여의도동입니다. 이런 게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자, 12.16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역대 부동산 정책 중 최고 규제 정책이라고 불리는 종합규제 대책이 발표됐다는 거죠. 대규모 규제가 시작된 거예요. 2020년 2.20 대책은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해서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 기조를 강화한다. 경기도 지역 집값 상승세를 규제하고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지역이 확대되었죠. 5.6 대책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이제 정비사업은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는 재개발로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5.20 대책, 이 5.20 대책은 2023년부터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 계획을 보다 앞당기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속화하겠다는 거예요. 6.17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입니다. 비규제 지역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사실 뻔한 겁니다, 이게. 자, 이런 패턴이죠. 집값이 올라, 규제 지역을 피해서 투기해, 다시 규제해. 이게 뭐냐? 안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겁니다. 70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 대책인데 25년까지 77만 호를 계획대로 공급하겠다.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 다른 대출 방안이 유도된 거예요. 84 대책,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다양한 공급 대책과 함께 서울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 사업에 공공성을 부여하고 구역 해제된 재개발 구역도 공공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대상의 폭을 넓혔다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집을 투기할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2021년 2사 대책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공공재의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을 LH, SH 등 공기업에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이 사업 분양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민들도 이 LH나 SH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미 산혼자들은 그 중에서 차명거래를 잘한 사람 위주로 흥하게 만들고 서민들은 집에 안 달라게 만들고 손 놔버린 겁니다. 초기 6개월간 부동산을 사놓은 사람은 논한 거죠. 그리고 집 살 길을 막고 재건축 막고 부분적으로 올라가는 곳을 억제하고 대출길을 막고 그리고 세금 올리고
임차인 늘리고 정부 위주로 주택 공급을 시작하며 주택 보유에 대한 열망을 늘리기를 반복, 3배 집값 뛰기를 달성합니다. 2, 3억짜리 아파트가 8, 9억이 되었죠. 그럼 과연 초기에는 누가 집을 샀겠습니까? 누가 차명으로 집을 살 수가 있죠? 이런 걸 공개할 수는 있을까요? 옷값 공개하라는데도 말로만 해명하고 카드로 결제했다면서 카드 내역 공개 안 하고 끝내 현금 결제 들키고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 났는데 국가 기밀이라고 하여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15년에서 30년 비공개로 하고 친문계 관료 인사들은 83%가 재산이 증가하고 과연 부동산을 파헤칠 수 있기는 있을까요?